백프로파게이션입니다. 원래는 싱글레이어 퍼셉트론 시대에서 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으로 이렇게 옮기면은 될 것이다 라는 그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문제가 됐던 거는 레이어를 여러 개 올렸을 때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백프로파게이션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백프로파게이션은 전통적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개발이 됐지만 사실상 현재 최신의 뉴럴 네트워크, 딥러닝에도 근본적인 원래는 거의 백프로파게이션이 사용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거의 비슷한데요. 입력 그 데이터가 주어지고요. 그 입력 데이터를 X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인덱스를 좀 쓸 건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 레이어가 지금 여러 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덱스에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입력 레이어를 X0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건 첫 번째 히든 레이어를 X1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이건 X2, 이거는 X3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레이어는요, 종종 제가 X 캐피탈 N이라고 하겠습니다. 캐피탈 N은 전체 레이어의 개수고요. X의 캐피탈 N은 마지막 레이어를 의미합니다. 즉, 최종 아웃풋 레이어를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라는 거는 이렇게 X0입니다. X0가 있고, 그 다음에 이 X0가 최종적으로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가, 그걸 C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자이어드 아웃풋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요. C번째 아웃풋 노드는 이거는 정답이기 때문에 출력값이 1이 나와야 되죠. 근데 C가 아닌 나머지 아웃풋 노드는 전부 다 제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그 디자이어드 아웃풋이라고 하는 거는요, 1이 딱 하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인 그런 벡터가 됩니다. 이런 벡터를 보통 원핫 벡터라고 부릅니다. 원핫 벡터. 원핫 벡터는 정답 하나만 1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로로 쫙 도배가 되어 있는 그런 벡터를 원핫 벡터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입력하고 레이블이 주어지는데, 그 레이블이 주어지면은 그걸 가지고 원핫 벡터로 만들어 놓으면은 그게 디자이어드 아웃풋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EW를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W를 찾고 싶은 겁니다. 저걸 어떻게 찾느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에러를 정의한 다음에 그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계속 그 W를 조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요. 여기에는 당연히 미분이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로스 펑션을 좀 더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웃풋이 있고 그 아웃풋하고 디자이어드 아웃풋의 차이를 제곱해가지고 평균을 내면은 그게 그 디자이어드 아웃풋하고 실제 아웃풋의 그 차이를 반영하는 그런 펑션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저런 식으로 그 로스를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하고 사실은 같은 식인데요. 노테이션만 조금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아웃풋을 5라고 썼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기 때문에 그 X의 슈퍼스크립트를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캐피탈 N이, 라지 N은 전체 레이어의 개수를 말하기 때문에 X 캐피탈 N이라고 하는 거는 아웃풋 레이어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C라고 내가 썼는데 이 C는 그 아웃풋 노드의 인덱스입니다. 몇 번째 인덱스인지. 그리고 여기 대문자 C를 쓴 거는 저거는 그 아웃풋의 전체 개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XC-DC를 이거를 쭉 빼서 제곱하고 다 더하고 그리고 C로 나누면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평균 디퍼런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이것만 쓰는 게 아니고요. 이런 그 좀 다른 펑션들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그 더 위에 있는 요 민스퀘어 에러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데요. 일단 이 크로스 엔트로피의 식을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게 왜 저렇게 유도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크로스 엔트로피를 쓸 때는요, 액티베이션 펑션을 다음과 같은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사용을 합니다. 저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여러분, 일단 그 net C라고 하는 거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액티베이션 펑션에 넣기 전에 그 로우 밸류를 말합니다. 넷 밸류를 말합니다. 그냥 웨이티드 썸까지만 한 넷 밸류를 저 넷이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그 값은 사실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먼저 익스포넨셜을 취했죠. 익스포넨셜을 취해버리면 저 값은 전부 다 양수가 됩니다. 음수라고 하더라도 익스포넨셜을 취하면 양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더 밑에 있는 값은 뭐냐면 모든 아웃풋 노드에 대해서 그 익스포넨셜한 그 값을 다 더한 값이 나옵니다. 그거를 분모에다 집어넣겠다는 거죠. 이걸 다 넣어서 이렇게 전체식을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자, 각 노드들은 저 분자의 값을 갖는데 그 값을 전부 다 더해가지고 그 분모에다가 넣어서 다 나눠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 말은 각 노드들의 아웃풋 값을 다 더해서 그 썸으로 나눴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한 그 값을 전부 다 더해버렸을 때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이 그냥 익스포넨셜들의 전체 썸이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값이 아무리 커더라도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원래 아웃풋 노드들의 넷 밸류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갈 수 있지만 저렇게 생긴 그 소프트맥스를 통과하게 되면은 모든 밸류가 0에서부터 1까지의 값을 갖고요. 그 값을 다 더했을 때 정확하게 1로 떨어진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각각의 값은 0에서 1이고 다 더했을 때 1이 되는 숫자, 그거 뭘까요? 확률입니다. 확률. 그래서 뉴럴넷의 아웃풋을 확률로 해석하고 싶을 때 저렇게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그 non-linearity 펑션을 통과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과하게 되려면요, 저 뉴럴넷의 아웃풋을 확률의 성질을 다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이 그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과했습니다. 그 값을 여기다 이렇게 쓰는데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DC 곱하기 로그 그 아웃풋 이 값을 전부 다 더해버린 거를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저걸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값이 사실은 그 인포메이션 시뮬레이션 유도가 있고요. 이 앞에 있는 이 DC를 하나의 확률로 보는 거고 뒤에 있는 이 확률을 뉴럴넷의 아웃풋을 또 다른 확률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떤 확률, 진짜 확률 곱하기 그 approximate 하는 확률의 로그 이 값이 되는데 저 식을 또 인포메이션 시뮬레이션으로 해석하면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한 내용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크로스 엔트로피의 식이 이렇게 나오고 저런 식이 로스 펑션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 그 정도만 지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식을 잠깐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DC는 아까 제가 원핫 벡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핫 벡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클래스에 대해서는 저 값이 1이고 나머지 클래스에 대해서는 전부 다 0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은 이 DC가 곱해졌기 때문에 이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펑션은 트루 클래스의 아웃풋 값만을 보지 나머지는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드가 예를 들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정답이다. 그러면은 그 노드 하나만 딱 보고 나머지 값이 뭐에 있으면 별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소프트맥스로 사용할 경우에 진짜 트루 클래스를 높이려면은 그 주변에 있는 나머지 클래스의 아웃풋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줄여야 되겠죠. 그 효과가 저 소프트맥스에 의해서 반영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소프트맥스는요, 자기 자신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남들이 낮아지면은 나의 소프트맥스 값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트루 클래스의 그 최종 아웃풋만을 올리면은 그 주변에 있는 라이벌 클래스들의 값을 낮추는 효과가 자연적으로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크로스 엔트로피에서는 마이너스 D 곱하기 로그 아웃풋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로스 펑션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 값을 미니마이즈하는 방향으로 최적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스 펑션을 줄인다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가 붙었는데 줄인다. 이 얘기는 저 뒤에 있는 텀을
늘려준다는 얘기죠. 뒤에 있는 텀을 맥시마이즈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잘 보면은요, 트루 클래스에 대해서 로그 아웃풋을 맥시마이즈 하는 그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입력을 줬습니다. 트루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뉴럴 네트워크가 트루 클래스의 아웃풋을 줄여야 될까요? 늘려야 될까요? 늘려야 되겠죠. 그걸 해주는 함수가 바로 이거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마이너스 D 로그 아웃풋을 미니마이즈 한다는 거는 달리 말하면 트루 클래스에 대한 아웃풋을 증가시키는다. 이런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가 됩니다. 일단 크로스 엔트로피는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겠고요. 현실적으로는 민 스퀘어 에러보다 훨씬 더 자주 사용되는 로스 펑션이 크로스 엔트로피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레디언트 디스턴트 러닝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거기서 핵심은 그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고요.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되면은 일단 그 러닝 레이트를 곱해서 현재 웨이트에서 빼버리면 그럼 학습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백프로퍼게이션이라는 게 왜 이 알고리즘의 이름인지 그 얘기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원래 뉴럴 네트워크는요, 이렇게 X가 입력 패턴이 들어오면 첫 번째 히든 레이어로 프로파게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쭉 프로파게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레이어에서 출력 값을 이렇게 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인퍼런스 할 때, 즉 인식하거나 리그레이션 할 때는 낮은 레이어에서 높은 레이어 방향으로 이렇게 학습이 아니라 계산값이 진행이 됩니다. 이걸 보고 forward propag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랬을 때에는 입력에서 나온 이 피처 벡터가 점점 다음 레이어로 가면서 좀 abstract 된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더 고급 특징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최종 결과값으로 변환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우 레벨 레이어에서 하이 레벨 레이어까지 가는 정보를 우리가 이제 보통 피처의 forward propagation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반면에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는요, 그레디언트가 맨 처음에 계산되는 거는 아웃풋에 대해서 정의된 에러 펑션에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웃풋을 에러로 미분을 해서 처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웃풋 노드에서 최초의 그레디언트가 나오게 되고요. 그 그레디언트를 이 앞에 쪽 레이어 쪽으로 계속 조금씩 전달해 주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의 계산은 아웃풋 레이어로부터 인풋 레이어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포워드의 반대 방향으로 프로파게이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는 그 엘리먼트 단위의 노테이션도 쓰겠지만 벡터 매트릭스 노테이션을 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비록 수학이 나오지만 절대로 기죽지 말고 그 정신줄을 놓지 말고 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식이요. 지금까지 여러 번 얘기했던 뉴럴 네트워크의 그 forward propagation이라는 식입니다. 웨이티드 썸을 하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시켜서 그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거죠. 각 노드가 저 오퍼레이션을 계속 수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요 값들 있죠. 웨이티드 썸까지 계산한 이 값을 net value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a라는 값으로 그냥 표시를 하겠습니다. 저 밸류가 아까 조금 전까지 내가 net이라고 얘기했던 그 밸류입니다. 근데 이거를 엘리먼트 단위로 쭉 계산을 하면은요, 여기 시그마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시그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하려면 시그마를 없애면은 더 보기가 좋죠. 그래서 시그마를 없애는 방법은요, 벡터하고 매트릭스를 쓰는 겁니다. 자, 입력이 여러 개가 있고 출력도 여러 개가 있죠. 그거를 벡터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입력이 이렇게 x라는 벡터, 그 다음에 y, 그 출력은 y라는 벡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net value도 벡터로 나오죠. 그래서 각 y들의 그 액티베이션 펑션 들어가기 전의 값, 그 값을 net value라고 하는데 그걸 여기다 이렇게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아까 내가 weight을 wij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요. wij는 입력 노드 i에서 출력 노드 j로 가는 그 커넥션의 weight입니다.
그러니까 이 W는 앞에 인덱스가 입력 노드의 개수만큼 나오고요. I가 그만큼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출력 노드의 개수만큼 J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로우별로 봤을 때는 아웃풋 노드를 기준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컬럼으로 봤을 때는 인풋 노드별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 바이어스 값도 또 하나의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면은요, 자, 여기 있는 이 y를 계산하는 저 식이 벡터하고 매트릭스 간의 연산으로 그냥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이 써볼게요. wx 더하기 b를 써볼게요. 그럼 w는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x는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리고 b는 바이어스인데 여기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는 거 알죠? 이렇게 식이 하나 있으면은 그 매트릭스는 이렇게 따라가고 그 다음에 벡터는 이렇게 따라가면서 웨이트를 썸하는 거 그거 알고 계시죠? 그걸 쭉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이 식을 전체적으로 쭉 벡터 매트릭스 연산을 쫙 해버리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 엘리먼트들을 어디서 봤죠? 네, 여기서 봤습니다. 저게 각 그 뉴럴 네트워크의 넷 밸류를 계산하는 식이 이렇게 딱 튀어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것처럼 엘리먼트 와이즈로 썼을 때는요, 일단 그 인덱스 첨자가 들어가죠, 시그마가 들어가죠, 노테이션이 복잡해집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매트릭스하고 벡터로 나타내게 되면은 그냥 대문자 몇 개를 이렇게 조합하면은 식이 딱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뉴럴넷의 복잡한 식들은 다음과 같은 벡터 매트릭스 연산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넷밸류를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시키면은 아웃풋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다음과 같이 씁니다. 네, A를 F를 통과시키는데 여기서의 F는 각 엘리먼트별로 다 쿼드로 적용이 되는 그 벡터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스몰 f를 안 쓰고 제가 이제 fx를 대문자로 썼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스몰 x를 써도 입력이 벡터일 경우에는 저건 벡터 펑션이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체인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식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일단 g를 x로 미분한 이 값은 먼저 g를 y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y를 x로 미분한 저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한 가지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식은 무중자의 단순한 식인데요. 입력이 3개입니다. x, y, g. 근데 x 더하기 y에다가 g를 곱한 이런 식입니다. 자, 이 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아요. x하고 y를 여기서 더하고요. 그 다음에 그 썸하고 g를 곱해가지고 최종적인 f를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x 더하기 y를 이름을 그냥 하나를 붙였습니다. q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q는 x 더하기 y이고 그 다음에 q 곱하기 g가 f가 되는 거죠. 자, 저런 식을 하나 의도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x가 어떤 weight이라고 y가 x가 입력이고 y가 weight이고요. 그 다음에 이 g가 뭐 바이어스다 이럴 수도 있고요.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곱하기고 여기가 더하기면은 입력, 그 다음에 여기는 weight, 이건 바이어스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예제가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식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겠습니다. 자, f를 y로 미분한 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f를 y로 미분하려면 일단 y를 가지고 q를 만든 다음에 q를 가지고 f를 만들면 되겠죠. 그러니까 f를 y로 미분한 요 식은 먼저 f를 q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q를 y로 미분하면은 그냥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걸 한번 여기에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f를 y로 미분할 건데요. 먼저 f를 q로 미분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자, q 곱하기 g가 f죠. 그럼 여기서 f를 q로 미분하면 뭐가 나올까요? g가 나오게 되겠죠. 네, 이 앞에 있는 텀은 g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뒷부분 생각해 봅시다. 자, x 더하기 y가 q입니다. 그러면 q를
아니죠. 그 y를, q를 y로 미분하면 뭐가 나올까요? 네, 그러면 1이 나오죠.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f를 y로 미분하면 요 텀이 g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미분하면은 1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g가 여기서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그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저걸 일반적인 컴퓨테이션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이런 식입니다. 여기에 x하고 y가 조합돼서 f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렇게 쭉 보낼 건데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맨 마지막 아웃풋 노드까지 쭉 가면 로스 펑션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스 펑션은 거의 대부분 아웃풋 노드의 값에 대한 펑션으로 정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그러니까 로스를 아웃풋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그 미분 그레디언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거를 먼저 여기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 계산하는 펑션, 요 펑션을 통과시킬 때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나 한번 봅시다. 자, 이 로스를 아웃풋으로 미분을 하면은 이 텀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example이 요 앞에 싱글 레이어 퍼셉트런에서 그 로스 펑션을 5로 미분을 했더니 아까 O-D가 나왔죠. 그 식에 해당하는 게 L을 D로 미분한 저 그레디언트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쪽으로 통과시키면은 어떤 값이 나오냐면요. 자, 여기 그 로스를 X로 미분한 값을 우리가 얻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되냐면, 이 X가 F가 되고요. F가 로스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X가 G가 되고요. G가 로스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로 미분한 이 값은 이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까 계산을 했다는 거죠. 그럼 그 상태에서 G를 X로 미분한 그 값만을 계산을 해서 곱해버리면 로스를 X로 미분한 값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스가 여기서 주어졌을 때 이 그레디언트가 있다면 이게 결국 이쪽으로는 입력이 되는 그레디언트죠. 그러니까 상위 레이어에서 하위 레이어로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그레디언트입니다. 이 그레디언트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거기에다가 이 G를 X로 미분한 요 값을 곱해버리면 그러면은 로스를 X로 미분한 요 값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G를 X로 미분한 거는 뭐냐면 F'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출력에 대해서 이 F'을 계산해서 곱해버리면은 입력에 대한 도함수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쪽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만약에 X하고 Y를 곱해서 G가 나온다면 G를 X로 미분하면 Y가 되고요. 그 다음에 G를 Y로 미분하면 X가 그 미분값이 됩니다. 그래서 곱셈일 때에는 그냥 상대방 개수를 그냥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서 1이 갈 때는 먼저 이 로스를 G로 미분한 요 텀을 가지고 G를 Y로 미분한 텀을 곱해버리면은 전체적으로 로스를 Y로 미분한 그 텀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더하기면은 그냥 1이 될 거고 곱합이라면 X 값이 이쪽에 요 도함수가 될 겁니다. 저거를 일반적인 식으로 나타내면 저렇게 되고요. 만약에 중간에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입력에서 출력으로 갈 때 히든 노드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죠. 레이어만 해도 여러 개의 히든 노드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이 G에서 먼저 Y1으로 미분을 하고 Y1을 X로 미분한 이렇게 되는 백프로파게이션 패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G를 Y2로 미분을 하고 Y2를 X로 미분한 이렇게 생긴 백프로파게이션 패스가 있습니다. 그럼 그레디언트가 두 군데에서 올 텐데요. 이쪽에서 오는 그레디언트와 이쪽에서 오는 그레디언트를 더하면 전체적으로 G를 X로 미분한 그레디언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X에서 G로 가는 패스가 여러 개가 있을 때에는 각 패스에 대한 체인룰을 적용을 하고 그 결과를 전부 다 패스별로 다 더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좀 기억해 주시죠. 패스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이 체인룰을 여러 번 적용해서 그냥 다 더해버리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일반화 해보겠습니다. 자, Y가 여러 개 있다. 여러 개 있으면 별거 아닙니다. 따로따로 계산을 다 해서 거기다 시그마를 취해버리면 됩니다. 다 더해버리면, 자, 이렇게 하면은 G에서
모든 y를 다 통과해가지고 x까지 오는 그 그레디언트가 전부 다 계산이 되는 거죠. 알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를 또 벡터 매트릭스 노테이션으로 좀 표시를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또 이제 벡터 매트릭스 나오면 정신줄을 놓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게 G고요. 그 i는 이 중에 있는 특정한 하나의 노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xi라고 치면은 자, G에서 여기를 통해서 오는 거, 여기를 통해서 오는 거, 여기를 통해서 이걸 다 계산을 해서 더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이걸 벡터 매트릭스로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요 식은, 요 노테이션이 G라고 하는 값을 X라는 벡터로 미분한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표시를 또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레디언트를 표시하는 노테이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도 표시를 한다는 거죠. 이거는 G를 X로 미분한 그레디언트 벡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값은 뭐냐면요. 그 G를 Y로 미분한 그런 그레디언트 벡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Y가 벡터죠. 그러니까 G를 Y로 미분을 하면은 이거 역시도 벡터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있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자, 이걸 잘 보면은 Y를 X로 미분한 그런 텀이 되는데요. Y가 벡터였죠. 그 다음에 X도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거는요, G가 스칼라였죠. G가 스칼라였습니다. 그래서 스칼라를 벡터로 미분한 그런 텀이 되는데요. 스칼라를 벡터로 미분을 하면은 그레디언트가 되고요. 그 그레디언트는 벡터의 형태를 갖습니다. 그런데 벡터를 벡터로 미분하면요. 벡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식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F를 X로 미분하려고 합니다. F가 스칼라일 경우는 다음과 같이 벡터로 나옵니다. 그리고 벡터의 디멘전은 X의 디멘전하고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그레디언트 벡터라는 겁니다. 자, 근데 F가 역시 벡터일 경우에는요, 벡터를 벡터로 미분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다음과 같은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이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보시면, 자, 이쪽으로 변하는 거는 이제 F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고 F1이고요. 이 밑에 내려가는 그 X가 X1, X2에서 XN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로로 내려갈 때에는 이제 밑에 있는 이 X는 고정이 되고 F1, F2 이렇게 고정이 되는 거죠. 자, 이래서 각 로는 그 미분을 당하는 펑션을 의미하고요. 그다음 각 컬럼은 미분을 하는 미분의 대상이 되는 변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매트릭스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 매트릭스도 고유명사가 붙습니다. 이걸 자코비안이라고 보통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자, 이 식에서 봤을 때, 자, 이 식이 결국은 X를 Y로 미분한 거는, 죄송합니다. G를 X로 미분한 거는, 먼저 G를 Y로 미분을 한 다음에 Y를 X로 미분한 거랑 같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체인으로랑 똑같은데요. 단지 이 형태가, 요 파트가 그레디언트 벡터가 되고요. 요 파트는 매트릭스,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파트는, 역시 그레디언트 벡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스칼라 대 스칼라의 그 미분 공식 중 체인 룰이 벡터 상태로 계산이 될 때는 다음과 같은 그 자코비안이 나오고 매트릭스 벡터 멀티플리케이션에 의해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값은 어떻게 계산하냐? 사실 이거는 다 현미분입니다. 그래서 그 F가 여러 가지 엘리먼트가 있을 텐데 그 각 엘리먼트를 각 입력 변수로 따로따로 미분을 한 다음에 그걸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쫙 나열을 하면은 그게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일단 계산하고 났을 때는요, 이 계산을 한 다음에 이걸 곱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벡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입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일반적인 백프로파게이션 식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백프로파게이션 식은요, 레이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레이어 하나하나가 하는 일은 되게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다음과 같이 하는데요. 자, 입력이 여기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 웨이트이 있습니다. 이 커넥션 웨이트인데 저 웨이트는 레이어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런 벡터라고 볼 수 있어요. 벡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x하고 웨이트를 잘 활용해서 출력값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가장 단순한 그런 예는 이렇게 그냥
곱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웃풋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웃풋하고 디자이어드 아웃풋의 차이를 계산하면 로스 펑션이 나오죠. 로스가 나옵니다. 근데 학습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이 로스를 이 아웃풋 값으로 미분을 하는 거죠. 그럼 다음과 같은 텀이 나옵니다. 자, 로스를 아웃풋으로 미분한 그레디언트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아웃풋이 벡터이기 때문에 로스를 아웃풋으로 미분하면은 걔도 역시 벡터가 나오죠. 그 그레디언트 벡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레디언트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제가 여기 그 xn이라고 표시한 거는요, 이 레이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출력 벡터를 말합니다. 출력 벡터에 대한 미분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계산할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 요런 값인데요. 이 값 어디서 혹시 보셨습니까? 기억납니까? 자, 로스를 웨이스로 미분한 값이죠. 저거를 어디다 사용할까요? 학습할 때 사용하죠. 로스를 웨이스로 미분한 저 그레디언트는 어느 방향으로 웨이스를 이동시켜야지 그레디언트를 증가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 로스를 웨이스로 미분한 저 그레디언트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그 웨이트 업데이트에 사용되는 바로 그 벡터입니다. 그래서 저 값이 아까 내가 보여드린 그 식은 WT 플러스 1은 WT 마이너스 에타 곱하기 그레디언트 이렇게 되겠죠. 그때 그 그레디언트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식은 뭐냐면요. 아까 내가 그 얘기를 했죠. 그 그레디언트 정보는 아웃풋 노드 쪽에서 만들어져서 그게 이전 레이어 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프로파게이트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백프로파게이트 되는 식이 바로 이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프로파게이트 할 때 입력은 아웃풋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입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인풋에 대한 그레디언트로 바꿔서 밑에 쪽 레이어한테 건네준다라는 거죠. 그 식이 바로 이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그 현재 레이어의 웨이트 업데이트 할 때 사용되는 식이고요. 이 밑에 있는 식은 밑에 레이어가 학습할 수 있도록 밑에다가 전달해주는 식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네, 체인룰입니다. 체인룰. 그래서 얘가 있다면, 자, 로스를 W로 미분한 이 그레디언트는 먼저 로스를 출력으로 미분한 다음에 그 출력을 그레디언트로 미분한 이 두 개 텀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텀은 어디 있느냐? 위에서 주어졌죠? 여기 있는 게 1로 그냥 오면 됩니다. 이 뒤에 있는 건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w 곱하기 xn-1이 xn으로 계산될 때 얘하고 곱하면은 이 xn이 되죠. 그러니까 xn을 wn으로 미분했을 때 남는 거는 코에피션트가 남습니다. 코에피션트는 입력값이죠. 여기에서 이 뒷부분에 해당하는 파트가 입력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에서 입력 벡터로 올라오는 이 값을 여기다 곱해버리면 그 값이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는 그 값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 이 값이 여기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 로스를 입력값으로 미분한 이 그레디언트는 먼저 로스를 아웃풋으로 미분한 다음에 그 아웃풋을 입력으로 미분한 텀하고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테이션에서 여러분이 이제 쉽게 이해를 하려면요. n번째 레이어 기준에서 봤을 때 xn은 출력 벡터고요. xn-1은 입력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 텀은 출력 벡터를 입력 벡터로 미분한 그 그레디언트가 아니죠. 이거는 자코비안이 나오죠. 자코비안이 여기도 곱해지면 그러면은 이 밑에 레이어로 보낸 그 백프로파게이션 벡터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각 레이어에서는 위에서 이거를 계산해서 넘겨주면 여기에다가 요 값을 곱해서 자기 자신의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요 값을 계산을 해서 곱함으로써 자기보다 밑에 레이어한테 건네줄 그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레이어는 웨이트에 대한 그레디언트하고 입력에 대한 그레디언트하고 그 두 종류의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는 내가 학습할 때, 또 하나는 밑에 레이어한테 학습하라고 넘겨주는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계산이 되면은요, 이 밑에 레이어한테 넘겨주면 되죠.
넘겨줬을 때 요 값이 여기에 있는 요 값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레이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값을 넘겨주면 그게 이걸 받은 거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도 똑같이 자기 자신의 웨이트에 대한 그레디언트하고 입력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학습하고 밑에 넘겨주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뉴럴넷, 모든 뉴럴넷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백프로파게이션 공식이 바로 이 슬라이드에서 나온 이 공식입니다. 네, 그 다음에 실제 MLP에서 example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지금까지 설명한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네. 역전파를 하는 거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게 역전파를 하는 겁니다. 그레디언트가 일단 있으면 웨이트는 언제든지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웨이트 업데이트를 그레디언트를 구하자마자 하느냐 아니면은 그렇게 생긴 그레디언트를 모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하느냐. 근데 이 두 가지 초이스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레디언트를 모았다가 일정한 주기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는 주로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걸 이용을 해서 웨이 업데이트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느냐. 이거는 또 하나의 디자인 초이스라는 거죠. 네, 또 다른 질문. 네, 그러면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게 뭐 빨라요? 아니면 느려요? 네, 둘 다 대답이 없으면 적당한 거죠? 네. 자, 그러면 방금 얘기한 그 백프로파게이션 룰을 이용해서 MLP 식을 유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의 원리를 이해를 했기 때문에 네, 이해한 거 맞죠? 네, 원리를 이해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부터는 그냥 거의 적용에 해당합니다. 자, 로스 펑션을 이렇게 민스퀘어 에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 식이 요즘엔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교과서적인 식이죠. 자, 이 로스 펑션이 여기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레이어 2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헷갈리지 않도록 그 변수를 다음과 같이 붙이겠습니다. 자, 입력에서 히든으로 가는 커넥션 웨이트를 V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히든에서 아웃풋으로 가는 커넥션 웨이트를 W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를 쓸 건데요. 자, 입력 노드의 인덱스는 I라고 내가 쓸 거고요. 그 다음에 히든에서는 J라고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 노드에서는 K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X, I들에서 Y, J들로 갔다가 그게 아웃풋에 있는 OK로 프로파게이트가 정정되는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레이어들을 각자 학습할 때는요. 다음과 같은 식을 따집니다. 다음과 같은 식을 적용합니다. 자, W는 이 두 번째 레이어의 웨이트죠. 이거 업데이트 할 때는 현재 웨이트에다가 델타 W를 더해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여기서 이 델타 W는요. 마이너스 에타 곱하기 그레디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을 이 위에다 그대로 써버리면 아까 한 것처럼 W 마이너스 에타 곱하기 그레디언트 이 식하고 그냥 같아집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레이어에서도요. VT 플러스 1은 VT에다가 델타 V를 더합니다. 그래서 델타 V는 마이너스 에타 곱하기 V에 대한 그레디언트다라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 W에 대한 그레디언트부터 계산을 할까요? 아니면 V에 대한 그레디언트부터 계산을 할까요? W죠. 왜냐하면 이게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계산을 먼저 해서 오는 겁니다.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W는 W에다가 그 델타 W, 즉 마이너스 에타 곱하기 그레디언트 W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더함으로써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라는 거죠. 자, 비록 미분이 나왔고 행렬과 벡터가 난무하지만 그래도 또 집중력을 잃지 말고 잘 가보도록 합시다. 자, LL을 W로 미분을 할 겁니다. 네, 저게 왜 필요하냐면 저게 학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바로 그 식이기 때문이죠. 자, 이거는요. 에러가 맨 처음에 아웃풋에 대해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에러를 먼저 아웃풋으로 미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아웃풋을 넷 밸류로 미분을 할 겁니다. 저거는 아웃풋 레이어의 넷 밸류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net value를 W로 미분을 할 겁니다. 자, 저렇게 세 개의 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식이 복잡할 때는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는 생략이라는 그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여기 LR을 5로 미분한 이 텀은요, 그레디언트인데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LR가 스켈라 밸류고요. 그 스켈라 밸류를 그 아웃풋의 각 엘리먼트로 편미분을 한 거죠. 그렇게 만들면 다음과 같은 이런 그레디언트 벡터가 나옵니다. 저 그레디언트 벡터가 LR을 아웃풋으로 미분한 그레디언트 벡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웃풋을 넷으로 미분한 그레디언트가 그 자코비안이 어떻게 나오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아웃풋과 넷의 관계는요, 엘리먼트 바이 엘리먼트의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시킨 거랑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i번째 넷하고 j번째 아웃풋은요, i하고 j가 같지 않으면 무조건 0이 되죠. 그리고 i하고 j가 같은 경우에만 그 도함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액티베이션 펑션에 도함수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각선만 값이 있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지고 그런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 값은 각각 이게 그 넷밸류에 대한 액티베이션 펑션의 도함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는 이 매트릭스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네, 사실은 이거는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하면서 약간 좀 맞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저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자, 원래는요, 이걸 어떻게 쓰냐면, 웨이트 자체를 1차원으로 쭉 나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타나 있는 이 net value들을 이 세로로 쫙 배치를 하고, 이 가로의 길이가 그 웨이트의 디멘전처럼 굉장히 긴, 아주 긴 그런 그 디멘전이 가로축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로가 되는 거를 이제 쫙 없애고 왼쪽으로 쫙 시프트를 하면은 다음과 같은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좌우간 원래 매트릭스가 정확하게 이 형태가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원래는 저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쫙 시프트 돼서 저렇게 나오고 세 번째는 두 번 시프트 돼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건데 빈 공백을 0으로 채워지는 빈 공백을 제거를 했더니 이제 이런 식이 나왔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나오는 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을 따로따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가끔 디바이드 앤 컨커 설명할 때 하는 말 중에 각계격파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그레디언트를 결국 각계격파하는 겁니다. 이렇게 쪼갰죠. 쪼갠 다음에는 각각을 쭉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벡터 매트릭스 곱으로 그냥 좀 곱해버리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LR을 5K로 미분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LR을 5K로 미분하면은요. 자, LR가 이렇게 정의가 됐었죠. 이게 민 스퀘어 LR였습니다. MSE였습니다. 자, 이걸 5K로 미분을 하면은 여기 시그마 중에서 K번째가 아닌 건 전부 다 없어집니다.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 5K랑 무관한 텀들은 다 사라지죠. 그래서 시그마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거 미분하면 아까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자, 요거 미분하면 5-D가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 K분의 1이 곱해지는데 이 K분의 1은 아까 우리가 평균 낼 때 나눴던 그 분모입니다. 그래서 K분의 OK-DK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해당하는 이 엘리먼트들은 그 하나하나가 K분의 OK-DK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은 분명히 그 골뱅이, 그 미분을 나타내는 저 골뱅이가 나타나서 우리를 막 헷갈리게 만들고 벡터라서 겁을 주고 막 그러지만 그걸 알고 봤더니 뭐예요? K분의 1 분수에다가 O-D 뺄셈 한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한동대 학생들은 다 똑똑하고 그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분수 계산 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뺄셈 할 수 있죠? 그거를 벡터로 나타내면은 이 그레디언트 벡터가 그냥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골뱅이가 나오고 벡터가 나와도 절대로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은 뭐가 될까요? 아웃풋을 넷밸류로 미분을 합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아웃풋을 넷밸류로 미분했을 때는 액티베이션 펑션의 도함수 F'이 된다는 거죠. F'이 여기에 쫙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F'으로 채워진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F'에 대해서는 아까 내가 얘기했죠. 렐루를 썼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네, 넷밸류가 음수거나 아웃풋이 0일 때에는
그냥 0을 주면 된다.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도함수가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걸 쓰면 됩니다. 이거는 C로 자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 쉽죠? 이거 if문 하나면 됩니다. if output이 제로면은 return 제로, else 1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이 도함수가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자, 넷을 WJK로 미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 넷 값이 W하고 Y의 곱이었죠. 네, 여기서 노테이션은 Y가 입력이고 O가 출력입니다. 네, 이거는 두 번째 레이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W로 미분을 하게 되면은 Y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해당하는 파트가 이제 YJ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세 개의 그 벡터 매트릭스를 곱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 LL을 WJK로 미분을 하게 되면은 K분의 1하고 OK-DK가 되고요. 이 파트는 어디서 왔을까요? 네, 여기서 왔습니다. 여기서 왔고요. 두 번째가 F'넷이 됩니다. 그 F'넷은 여기서 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YJ가 됩니다. YJ는 여기서 온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엘리먼트, 이 파트가 그 LR을 아웃풋으로 미분한 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파트는 아웃풋을 net value로 미분한 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파트는 net value를 W로 미분한 텀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러닝에 사용되는 그레디언트가 다음 식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막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식 같지만 이게 결국은 미분인데 미분을 그 체인룰을 써서 쪼개고 각각을 곱한 다음에 그걸 곱하면은 요 밑에 있는 요 파란 박스에 있는 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쪽으로 그 넘겨줘야 되는 그런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거를 또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백프로파게이션을 위한 그런 그레디언트인데요. 자, LR을 Y로 미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레이어 입장에서 봤을 때는 Y가 입력 벡터죠. 그리고 저 입력 벡터를 첫 번째 레이어한테 건네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네, 이 그림을 다시 보면은요. 지금까지 계산한 텀은 이 텀이었습니다. 근데 나만 학습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밑에 레이어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이쪽을 지금 학습을 하겠다는 거죠. 이쪽을 계산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계산해야 되는 텀이 그 LR을 Y로 미분한 텀입니다. 자, 이것도 결국 계산이 어렵지 않은데요. 되게 비슷합니다. 자, LR을 먼저 아웃풋으로 미분합니다. 그 다음에 아웃풋을 넷으로 미분하고요. 그 다음에 넷을 Y로 미분을 할 겁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아무리 뭐 미분기호 골뱅이가 나오거나 뭐 벡터가 나와도 절대 긴장하지 마십시오. LR을 아웃풋으로 미분한 거는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사실 이 앞에 계산한 거하고 이 앞에 있는 두 개 있는 이 두 텀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걸 보면은 이게 LR을 O로 미분하고 O를 넷으로 미분한 텀이 나오죠. 그리고 다음에 백프로파게이션 할 때에도 LR을 O로 미분하고 O를 넷으로 미분한 텀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이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세 개의 텀을 계산하면 되는데 세 개 중에 두 개는 이 앞에서 이미 우리가 본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앞에 두 개는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텀은요. 넷을 Y로 미분한 그런 텀이 됩니다. 넷을 Y로 미분한, 그러니까 출력 넷밸류를 그 입력으로 미분한 그런 값이 되는데요. 그때 그 자코비안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여기가 넷1에 대해서 Y1으로 미분하고 Y2로 미분하고 Y3로 미분하고 그거를 이렇게 로로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라인에는 다음 로에는 넷2를 Y1, Y2, Y3로 미분한 그런 게 이렇게 배치가 되는 이런 텀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매트릭스를 계산하게 되면은 이게 넷을 Y로 미분한 그런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벡터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은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 부분 아까 계산한 거하고 똑같죠. 그 아웃풋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죄송합니다. 에러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아웃풋으로 미분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 같은 아웃풋을 넷으로 미분했을 때 F 프라임이 나온다는 거 역시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재밌는데요. 자, 넷 밸류를 Y로 미분하면 뭐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넷 밸류가 시그마 W 곱하기 Y입니다. 이거를 Y로 미분하면 코에피션트가 남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값이 WJK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값, 웨이티드 썸을 Y로 미분하면 W가 남고요. 그 다음에 이 웨이티드 썸을 W로 미분하면 Y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넷을 Y로 미분한 거기 때문에 WJK가 이렇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쫙 이렇게 풀었으면은 이 엘리먼트에 들어가는 값이 이 값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F'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 값들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WJK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쫙 계산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옵니다. 여기에 K분의 1의 O-D 어디서 나왔냐면 이렇게 에라를 5로 미분한 이 텀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F'은 이 두 번째 텀에서 나왔고요. WJK는 이 세 번째 텀에서 나온 값입니다. 이거를 다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K에 대해서 평균을 내면은 그러면은 이 에라를 Y에 대해서 미분한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가면 여기 있는 이 값이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한 바로 그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멀티레이어 퍼센트론에서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처음에 이 식을 적용해서 자기 자신의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을 이용을 해서 밑에 레이어한테 건네줄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넘겨줍니다. 그걸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F'을 만약에 우리가 액티베이션 펑션 시그모이드를 썼을 때는 F'이 5 곱하기 1-5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파트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취환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이게 두 번째 레이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의 두 번째 레이어에서 계산되는 값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레이어까지 그냥 설명을 쭉 할게요. 이건 한 장으로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쪽 파트를 넘어갈 건데요. 사실 아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요. 아까는 노테이션이 지금 이쪽 노테이션을 썼는데 지금은 이쪽 노테이션, V에 대한 노테이션을 쓰려고 합니다. 일단 에러를 V로 미분할 때는요. 이것도 또 체인룰을 써서 바퀴 격파를 하면 됩니다. 자, 이 에러를 Y로 미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Y를 넷으로 미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넷이라고 하는 거는 히든 레이어의 넷 밸류를 말합니다. 아까는 아웃풋 레이어의 넷 밸류였죠. 지금은 히든 레이어의 넷 밸류를 말합니다. Y를 넷으로 미분하고 그 다음에 넷을 V로 미분한 그 세 개의 텀을 곱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식의 전개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여기에서 LR을 Y로 미분한 이 값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아까는 LR을 5로 미분했죠. 근데 그거는 LR가 5에 대한 펑션이었기 때문에 그냥 계산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LR을 Y로 미분한 건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네, 벌써 대답해주는 학생이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이 값을 얻기 위해서 앞에서 우리가 이 계산을 한 겁니다. 이걸 잘 보시면 아까 LR을 Y로 미분한 텀을 계산을 했죠. 그리고 저 값은 밑에 레이어한테 넘겨주기 위한 값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레이어로 왔을 때에는 두 번째 레이어가 계산을 해준 바로 요 값, LR을 Y로 미분한 이 벡터가 우리한테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 있어서 이 첫 번째 벡터는요, 이거는 위쪽 레이어에서 넘겨받은 그 벡터가 됩니다. 그 그레디언트다라는 거죠. 이게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뒤쪽은 사실상 앞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여기 이 두 번째 터 V를 넷으로 미분한 거는 다이어고널 매트릭스죠. 그리고 다이어고널 엘리먼트가 요 레이어에서의 아웃풋에 해당하는 Y를 넷으로 미분한 그런 편미분 값들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부분이 F'J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됩니다. 이쪽 파트도 아까 초록색으로 표시한 것처럼 원래는 저렇게 생긴 게 아닌데 공간이 부족해서 제가 추각해서 표시한 그런 식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있는 요 식들은 이거는 위에서 넘겨받은 거고요. 이거는
그냥 액티베이션 펑션의 도함수고요. 그 다음에 넷을 v로 미분하면 이번에 x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넷을 웨이트로 미분하면 입력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죠. 네, 넷을 웨이트로 미분하면 입력이 나오고요. 넷을 입력으로 미분하면 웨이트이 나옵니다. 왜냐면 w 곱하기 그 웨이트 곱하기 입력이 넷이기 때문에 넷을 웨이트로 미분하면 입력이 나오고요. 넷을 입력으로 미분하면 웨이트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넷을 웨이트로 미분했기 때문에 입력이 나옵니다. 현재 입력은 x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값을 그냥 차곡차곡 그대로 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자, 여기 k분의 1에다 이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f'을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 그 대괄호 속에 있는 이 파트입니다. 거기다가 f'이 여기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x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거를 모두 k에 대해서 다 이렇게 더한 이런 값이 나옵니다. 그럼 이 값은 그 여기에서 나온 시그마죠.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에러를 v로 미분한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고요. 얘가 나오면 그 첫 번째 레이어의 웨이트를 학습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원래는 에러를 x로 미분한 텀을 계산을 하는 게 정상인데요. 여기서는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첫 번째 레이어에서는 에러를 입력으로 미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냐면 그걸 계산하는 이유는 밑에 레이어한테 건네주기 위함인데 지금 여기서는 첫 번째 레이어죠. 그러니까 더 밑에 레이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계산을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레이어의 학습이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슬라이드를 전부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한 번에 이해하기에는 그게 쉽지 않은 그런 내용도 있었을 텐데요. 이해가 안 가면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이요. 네,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설명할게요. 이거는 그냥 칠판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 그레디언트 계산을 할 때는요, 웨이트를 그냥 1차원적으로 쭉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웨이트를 매트릭스로 표시를 했죠. WI에서 J로 가니까 그 I 번째 로에 그 I번째 컬럼, J번째 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그레디언트를 할 때는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여기가 W1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W12 쓰고 세 번째는 W3 이렇게 쭉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W1, N까지 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 W2N부터 시작해서 W2N까지 갑니다. 여기서 쭉 가서 W3N부터, 3N부터 시작해서 W3N까지 갑니다. 이렇게 쭉 간다는 거죠. 그럼 전체의 길이가 그 입력 노드 개수 곱하기 출력 노드의 개수만큼 상당히 긴 그런 벡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매트릭스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굉장히 큰 매트릭스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이 세로가 요게 넷이 들어가는 그 디멘전이 되고요. 이쪽이 W가 들어가는 디멘전이 됩니다. 근데 이제 I번째 넷은 요 W 요쪽 파트에 대해서 그 뒤가 자기하고 같은 거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1번보다 그러면 요 뒤가 1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실제 값이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다 제로가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여기 하나 이런 것만 들어가고 나머지 다 제로가 채워진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공간이 낭비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제가 삭제를 하면은 아까 내가 보여드린 그 초록색의 그 자코비안이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초록색 자코비안은 잘못된 표기인데 공간의 부족 때문에 그렇게 썼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네, 그러면 또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쉬어서 5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